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명학을 공부하고 있는 상명학 교화 청강입니다. 오늘은 사회생활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회생활이라는 주제는 사실 이 여성분들을 상담하는 때에 굉장히 많은 빈도로 등장하는 상담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연애 고민이나 결혼 고민 이런 주제가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제일 인기 있는 주제이기는 하지만 그 못지않게 요즘 들어서 특히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현대 여성들에게 있어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상담 주제로 이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 또는 사회생활의 힘듦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빈도로 등장을 하곤 하죠. 그래서 이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가는 여성 중에 상당수가 이 직장에서의 갈등이나 회사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찾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요즘 많다고 해요. 정신과에 이제 비용까지 내가면서 이제 방문할 정도라면 이제 본인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사회생활이라는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은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쉽고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부담되고 힘든 어떤 분야인 거는 또 분명히 또 맞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큰 격차가 생기게 된 것인가? 이 부분을 저는 공교육의 체계에 이 사회생활이라는 부분, 인간관계의 현명함이라는 부분이 정식 교과목으로 편입되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직장에 이제 입사를 하고 일하는 분들의 이제 상당수가 요즘 한국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공교육 과정을 모두 마치고 대학까지 나왔을 확률이 매우 높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무슨 고시를 보는 것도 아니고 고작 그 회사에서의 사회생활이 그렇게 어려워서 그렇게 힘들다고 정신과까지 문을 두드린다? 이거는 뭔가 그 방법 자체를 그 사람이 아예 배운 적이 없다는 그 한계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정식 공교육권 과목을 다 마치고 대학 교육까지 이수를 할 정도의 이제 능력이라면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정도면은 엘리트의 지성인 소리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생활 진짜 너무 힘들다, 미쳐버릴 것 같다, 정말 진짜 죽어버리고 싶다, 그리고 정신과에 돈을 쓰더라도 이 힘듦을 달래고 싶다, 이 정도의 고민을 호소할 주제라는 거는 그냥 그 방법 자체를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사회생활을 잘하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사회생활을 못하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한 본인만의 어떤 루틴 또는 정답표 이런 게 전무하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썰 아니면은 주변 친구들의 이렇게 해라 아니면 저렇게 해라 식의 그냥 자기들의 이제 카더라 통신만 믿고 그냥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어설프게 알고 있거나, 또는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은 기분 안 좋게 대하고, 또는 내가 기분이 좋고 호감 가는 사람한테는 웃으면서 대하고 감정에 충실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하는 그런 사회생활의 어려움들이 이렇게 쉽게 찾아온다고 하겠습니다. 제대로 배운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꽈락을 면치 못하는 수준의 이제 소시오패스라거나 사회 부적응자거나 이렇지 않은 이상에는 다 기본 이상은 해야 맞거든요, 성인이니까. 그런 정상적인 성인이 그거에 있어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는 그냥 모르기 때문입니다. 뭐가 정답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스탠다드한 상식으로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거나 또는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고 답을 맞추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명학을 공부하고 있는 저 청강이 오늘 교학 청강이 오늘 이제 그 수업 주제로 사회생활이라는 걸 잡아본 이유는요. 저 말고도 사회생활을 어떻게 잘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 상명학 스승님인 교전님한테 정말 많이 들어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전님이 엄청 친절하게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서 그때서야 이제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 하는 걸 성인이 돼서야 처음 느꼈다. 드디어 사회생활이라는 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알았다.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어떤 누군가도 저런 거였구나. 왜 근데 이런 말을 나한테 아직까지 아무도 안 해줬지? 이러면서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런 재미없는 영상이나마 어떤 한 분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번 주제는 사회생활 잘하는 법으로 한번 골라본 겁니다. 자, 먼저 이 사회생활 잘하는 법에 대해서 카더라 통신 이런 거는 좀 기억해서 지우셨으면 좋겠어요. 그 조언해준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과연 우리들의 친구일까요? 훨씬 더 잘난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 조금 잘나 보이고 조금 무던해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어떤 조언이 아니라 제대로 된 좀 학문적 가르침에 조금 더 관심을 두시고, 제가 오늘 말하는 이 내용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상명학이라는 가르침의 일부라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고 들어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팍팍 되고 조금 더 수용할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이 사회생활이라는 걸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우리 성인들이 말하는 사회생활을 아이들에게 적용해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걸 성인의 시각으로만 자꾸 바라보니까 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데 있어서 뭔가 엄청난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을 기르고 계신 부모님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바로바로 그 얘기구나 하고 바로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 아이들을 기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무서운 게 있겠지만 먼저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이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혹시 우리 아이가 장애아이는 아닐까? 장애하면 안 되는데? 혹시 손가락이 4개밖에 없나? 아니면 발가락이 6개 달린 거 아니지? 아니면 눈 사이가 너무 벌어진 다운증후군 이런 거 걸려서 태어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이제 가장 먼저 앞서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이제 조금씩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또 다른 두려움이 뭐냐면 혹시 내 아이가 자폐아는 아닐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모님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이 아이의 자폐아 여부 또는 자폐 스펙트럼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첫걸음이 된 평가 분야가 바로 눈맞춤 또는 호명 반응입니다. 눈맞춤이라고 하면은 너무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아시겠죠? 누구로 하지? 영호라고 할까요? 영호야! 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 이제, 5살짜리 영호라는 아이가 딱 눈을 들어서 이제 그 부모와 엄마 아빠에게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 반응이 나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 눈맞춤입니다. 그리고 호명 반응. 호명 반응도 뭐 한자로 풀어보면은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죠. 영호야 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아, 지금 누가 나를 부르는구나 라고 어떤 리액션을 보이는 거예요. 아까 뭐 눈 마주침과 이제 통하는 부분이죠. 영호야 라고 불렀는데 뭐 듣는 척 많은 척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장난감만 가지고 놀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개무시라고 등을 돌려버린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혹시 우리 아이가 자폐아나 자폐 스펙트럼에 해당되는 건 아닐까? 라고 이제 부모님들이 한 번쯤 걱정을 한단 말이죠.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 아이들의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눈맞춤과 호명 반응. 이거를 성인들이라고 해서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이야 이제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이제 요즘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들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두 다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혹시라도 그런 반응이 나오는지를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봅니다. 관찰하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눈맞춤과 호명 반응이 나오지 않는 아이들은 바로 부모님한테 콜 때려가지고 영호한테 아무래도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많이 놀라셨겠지만 그래도 이제 선생님으로서 이거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영호는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걸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학교 측에서 연락이 가요. 그만큼 이 사회화, 아이들의 사회화 과정에서 이 눈맞춤과 호명 반응은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만한 요소인데, 우리들의 부모님이 우리들을 기를 당시에는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 그렇게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들이 부모님이 부르는데 눈을 마주치는지 호명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거를 크게 염두에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성격이 애가 좀 낯을 많이 가리나 보다, 아니면 뭔가 집중을 다른 데 하고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그냥 재수 없으면 그냥 방치를 한 채로 우리들을 그냥 길러 오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부모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때는 다 그랬어요. 우리 때는 그냥 다 그렇게 자라왔고, 그게 아이의 어떤 성격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이제 사회생활 능력이 어느 정도일지가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그 당시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모르셨다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고, 그러면은 잘생긴 남친, 이쁜 여친 만나서 오손도손 가정 꾸려서 잘 살고, 다 그럴 줄만 알았지. 눈 마주치고 부르는데 반응하고 이런 게 아이의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거다, 이런 게 요즘에서나 화두로 등장하지 그 당시에 아셨겠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대학생이 되고 좋은 대학을 갔는데 남친 안 생겨. 여친은 먹는 건가요? 이런 소리가 아직도 나와. 그리고 좋은 시험에 합격해서 전문직 자격증도 땄는데 아직도 자꾸 까이고, 남자는 어디서 사겨요? 이런 말이나 하고 있고, 좋은데 취업을 해도 이건 사정이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이거 뭔가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요즘에 들어서야 이제 하나 둘씩 사람들이 하고, 이제 이제 웹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보셨겠지만 자아 성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공부 잘해보니 별거 없더라, 이런 식으로. 근데 공부 잘하면 사회생활을 잘 할 확률도 높죠, 물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회사들이
그놈의 학벌이라는 거를 아직도 중요한 요소로 꼽는 거 아니겠어요? 경험상 좀 머리 좋은 애들이 회사 생활도 잘 하더라. 확률상 그렇더라. 이런 문화가 아직까지도 기저에 깔려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 머리가 좋고 공부가 잘한다는 거는 어떤 이런 인간관계 센스나 사회생활 잘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련이 있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직접적인 건 아니라는 게 참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축구 선수는 어쨌든 축구를 잘해야지 체력이 좋은 게 축구를 잘하는데 어떤 플러스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체력이 좋다고 해서 다 메시가 되고 호날두가 되나요? 그냥 달리기를 잘 하는 어떤 그럴 거면 달리기를 하든가 도움이 되는 요소일 수 있지만 어쨌든 축구를 잘하려면은 축구 그 자체를 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 뭐 연애, 회사 생활, 사회 생활을 잘 하려면 그냥 그것 자체를 잘해야 되는 거지. 다른 머리가 좋은 거는 어떤 가점이 될 수는 있지만 핵심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 좋다는 사람들도 뭔가 낯소리나 이런 데 나가서 하는 거 보면은 아니,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아니 저렇게 스펙 좋고 학벌도 좋은 사람이 저런 것도 눈에 안 보이나?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상관관계는 있지만 직접적인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눈맞춤과 호명 반응이 아이들의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기초적인 스텝에 해당된다면 이걸 성인으로 바꿔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눈 맞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회사 생활에서 이 눈 맞춤의 성인 버전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인사입니다. 인사. 물론 압니다. 그 직장에 가면은 꼭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좀 고깝게 보고 뒤에서 내 험담을 한다거나 뭐 나를 그렇게 나한테 살갑게 대하진 않는다거나 뭐 요즘 하는 말로 좀 쿠셔너 같은 거 안 쓰고 꼭 사람을 매기는 말만 한다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행동이나 말 같은 걸 골라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인사 같은 거 하기 싫고 짜증부터 솟구쳐 올라서 표정 관리하는 것부터가 이미 난관인 그런 케이스 많고 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려는 거는 무슨 소꿉놀이 장난 같은 게 아니라 사회생활이잖아요. 사회생활. 이 사회생활의 기본은 아이들의 눈맞춤과 똑같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맞춤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아이가 사회생활을 잘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들이 이제 판단하는 이유는 요 현대 민주주의 사회, 이 시민 사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가 그게 누가 됐든 간에 그 누구가 됐든 간에 우리의 눈앞에 시야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특정 반응을 최소한의 반응은 해줘야 그게 성숙한 시민이다 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그 근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기반이 되는 내 눈에 들어온 누군가에게는 최소한 어떤 반응을 해주어야 맞다. 그것이 성숙한 시민의 도리이며 상대에 대한 진정한 사람 대접, 인간 취급이라는 거다. 이 사람들아, 인사, 눈맞춤이 어떤 의미냐? 상대를 향한 기본적인 존중, 기본적인 사람 취급이라는 것이다. 이 사상이 민주주의 사회에 깔려있기 때문에 아이가 눈맞춤과 호명 반응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 사회생활의 치명타다 하는 걸 이제 모든 부모님과 정신과 의사들과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없는 아이들을 크게 걱정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사회에서 마주치고 인사하는 사람들,
인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의 회사 직장 동료거나 최소한 상사겠죠. 그리고 뭐 부하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인사를 하는 거는 내가 당신보다 낮은 위치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조알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나는 최소한 당신을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라는 정말 기본적인 의사 표현의 일종입니다. 인사라는 거는요. 또 그럴 수 있죠. 상대가 나를 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럼 그걸 또 실실대면서 웃으라고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회사를 다니지 말고 퇴사를 하든가. 인사라는 건 그냥 기본적인 사람을 향한 당신을 나는 사람으로서 존중합니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이 싫든 안 좋든 속으로는 고깝게 생각하든 그리고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 걸 알든 말든 관계없이 그냥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라면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행동인 겁니다. 서양에서는 하이 이렇게 인사했는데 쌩까고 지나가면은 이렇게 겁먹어서든 아니면은 기분이 더러워서든 상관없이 바로 그냥 뭐 만약에 F 욕부터 날라오고 뭐 주먹이 날라오고 심지어는 막 총알이 날라옵니다. 서양은 그래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공권력이 확실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그런 문화가 좀 많이 없어서 그렇지 외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그냥 눈 마주치면은 그냥 막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막 하이, 헬로우 뭐 이런 식으로 말부터 나오잖아요. 나 너랑 눈 마주쳐서 너를 사람 취급했으니까 나 쏘지 마. Don't shoot me. 이것 때문에 그 외국에서는 서로 그냥 얼굴도 모르는 초면 사이인데도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유난히 인성이 좋고 서양 문화가 우리보다 선진 문화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성인 버전의 눈 맞춤과 호명 반응으로 상대가 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나한테 좀 악담을 하고 갈구는 이런 사람이라도 그렇다고 너무 싫은 티를 얼굴에 팍팍 줄줄 흘러넘치게 하지 않고 다니는 거. 이것도 아까 이야기한 인사와 더불어서 눈맞춤과 호명 반응의 성인 버전입니다. 이것도 뭐 당연하죠. 아니 싫은 티를 내는데 상대가 바보가 아니고 또 뭐 전응아가 아니고 심지어 나보다 사회생활 물을 더 일찍 먹은 선배 상사라면은 어떤 놈이 나를 싫어하는지 그거를 모를 리가 있겠어요? 하다못해 강아지들도 저놈이 나를 좋아하나 아니면 저놈은 개를 싫어하나 이런 거는 귀신같이 하는데 사람이 저 녀석이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이거를 모를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누가 나 싫어하는지는 귀신같이 알아차리지 않으세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인사와 마찬가지로 싫은 티를 너무 줄줄 넘치게 한다거나 또는 그냥 분명히 눈앞에 사람이 있는데 본체 만체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이제 쌩깐다거나 이런 게 아이 시절에 배웠어야 할 눈맞춤과 호명 반응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거를 성격 탓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사회생활은 힘들거든요. 회사생활 너무 좋고 즐겁고 그래서 하는 사람은 없다고 다들 알잖아요. 다 힘들고 다 어렵고 다 속에 다 맺힌 무언가가 있어요. 크로스핏 하면은 다들 숨 막
토할 것 같이 차고 심장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막 뛰고 땀 줄줄 흐르고 이러는 거는 그냥 인간이면 모두가 똑같아요. 모두가. 그런데 누군가는 그거를 다 소화를 하고 누군가는 초반 한 1분 하고 퍼져버리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라고 해서 힘들지 않은 뭐 인간 몸이 아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다 힘들지만 체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좋다는 거죠. 반대로 하자마자 그냥 퍼져가지고 그냥 바닥에 이제 누워버리는 사람은 그 체력이 너무 약한 거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 모르고 그리고 제대로 훈련해본 경험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 사회생활 체력이 아직 조금 약할 뿐입니다. 그런데 뭐 달리기도 처음에는 뭐 동네 막 500m 이렇게 한 바퀴만 뛰어도 트랙 한 바퀴만 뛰어도 막 죽을 것 같다고 헥헥대던 사람도 하고 또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막 하프 마라톤도 뛰고 심지어 막 마라톤 풀코스 그리고 철인 3종 경기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타고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냥 동네에서 그냥 뛰는 걸 러닝 좋아하던 사람들도 구력이 쌓이고 또 제대로 뛰는 법을 알고 페이스 관리하는 법을 익히고 그러다 보면 엘리트 체육인이 아닌 일반 동네 러너들도 다 출전할 수 있는 레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다 또는 직장생활, 사회생활 스트레스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부담 때문에 회사 일보다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 어렵고 힘들다. 이거를 본인의 어떤 성격적인 문제라거나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저 아직 제대로 모를 뿐이다. 그래서 이제 배우면 개선할 수 있을 여지가 오히려 더 너무 많이 남았다.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 아예 모르는 게 백지 상태에서부터 제대로 가르치면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게 더 개선될 여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 나아질 일만 남았네. 우와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고 이제 제가 앞으로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레슨 요즘 이런 거 유행하던데 이거는 첫 번째 레슨이고 앞으로 이제 두 번째 레슨 세 번째 레슨도 이 상명하게 가르침을 토대로 하나하나씩 영상에다 풀어볼 테니까 이렇게 재미로 그냥 ASMR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좀 분위기가 좀 가볍긴 한데 그냥 가볍게 라디오 듣는다고 생각하시면서 부담 없이 하나하나씩 들어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나도 사회생활의 기본기는 탄탄하게 다진 것 같다. 이 정도면 사회생활에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하는 날이 어쩌면 굉장히 빨리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머리 좋은 분들이면 뭐 이게 뭐 엄청 어려운 가르침도 아니고 되게 아이들도 다 어렸을 때 교육받는 그런 쉬운 버전들밖에 없으니까 조금만 희망과 너무 거창한가요? 어떤 좀 기대를 가져보시고 한번 이 상명학 채널 제가 올려드린 영상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이제 조금씩 개선되어가는 본인의 모습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영상은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저도 아직 영상 찍는 게 좀 서툴러서 하나하나 찍으면서 저도 또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저 또한 상명학을 공부하고 있는 이라고 소개를 했죠. 저도 아직까지도 저희 스승님인 상명학 교장님으로부터 열심히 배우는 중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이 상명학 배우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쁨 다들 맛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상명학을 공부하고 있는 상명학 교학
청강이었습니다. 다들 다음에 봐요. 안녕.